최근 심우정 강제 수사에 착수하며 그 전 특검들과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2차 특검이 생각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국민일보 단독으로 2차 종합특검이 사실상 윤석열의 사형을 조준하고 있다는 충격 보도가 떴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내란 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에게 군 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혹여나 헷갈릴 수 있어 미리 말씀드리자면 현재 윤석열이 1심에서 지기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는 내란죄로서 형법상 죄이며 수괴의 경우 양형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반란죄는 군 형법상 죄이고 수괴는 양형이 오직 사형밖에 없습니다. 즉 2차 특검이 윤석열에게 군 형법상 반란죄를 적용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윤석열 사형이 목표가 됩니다. 관련해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군 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합니다. 또한 특검팀은 이미 내란죄로 기소된 윤석열 등에 대해 반란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하며 특검팀은 윤석열 측에 30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입니다. 일단 저로선 이번 2차 종합특검팀의 윤석열을 향한 군 형법 적용이 너무나 반갑기도 하고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론 왜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의 반란죄 적용을 안 했는지 새삼스러운 의문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반적 상식으로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군의 통수권자는 대통령이고 이에 대통령이 군대를 이용해 내란을 일으켰다면 당연히 대통령도 군 형법을 적용받는 것이 이치에 맞습니다. 이는 단순히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김경호 변호사도 했던 주장인데 형법 제33조에 따르면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라 할지라도 범죄에 가담하면 신분이 없는 사람 역시 그 죄목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윤석열, 김용현, 노상원은 내란 당시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지시를 받은 군인들의 행위가 반란에 해당하므로 윤, 김, 노 역시 반란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대한민국 형사법 법리라는 것입니다. 마침 특검팀 역시 거의 동일한 논리로 윤석열에게 반란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데 특검팀은 윤석열과 김용현 등이 공모해 24년 12월 3일 군인들에게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 선관위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봤고 따라서 특검팀은 윤석열과 계엄군이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하여 반란죄 수사 기소가 가능하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과거 검찰 비상계엄 특수본에서도 반란죄를 검토한 바 있었지만 적용은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논리는 군인이 아닌 대통령이 직접 내란 수괴가 된 사건이라 군사 반란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에 특검팀은 1997년 대법에 전두환 노태우 내란 반란 사건 판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대법원은 군 형법상 반란죄를 군 지휘계통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구분했는데 계엄군의 국회 출동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란 것입니다. 덧붙여 특검팀이 군 지휘계통 대신 군사기관에 대한 반란 부분을 노린 것도 특검팀의 날카로움이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예컨대 대법원 다수 의견에 따르면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있었던 계엄군의 이동은 어쨌든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묵인이 있었기에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은 아니라 봤었습니다. 쉽게 말해 과거에는 대통령이 시켜서 군을 움직이면 반란이 아니라고 본 것인데 이번에는 대통령과 군이 짜고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으니 이것도 반란이다라고 특검이 새로운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김경호 변호사의 말대로 앞선 형법 33조와도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더 골 때리는 건 따로 있는데 바로 양형과 처벌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반란 수괴에 대한 양형은 무죄 아니면 사형밖에 없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 국가나 다름없기에 사형이 나온다 한들 윤석열 개인으로선
현재 선고된 무기징역과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사형과 무기징역 간 그 무게감의 차이는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련해 이 부분은 과거 열변을 토했던 김경호 변호사의 인사이트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란죄라 반란죄라 본질이 같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군인인데 병기를 휴대하지 않으면 내란죄가 되는 겁니다. 사건을 보면 대통령인 민간인 그리고 국방부 장관 김용현 민간인. 그런데 그날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곽종근, 이진우한테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원을 끌고 나와라. 당시 특전사 요원들은 을 들고 갔습니다. 화면으로 다 봤습니다. 병기를 휴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김용현은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그 군인들과 함께 지시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군인들과 똑같이 군형법 5조 반란죄가 성립이 되고 이때 1호 우두머리는 가중이 돼서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다. 아, 선택지가 없어요? 법정형이 사형밖에 없고 하나 더 충격적인 건 군형법에서 3조는 사형의 집행 방법은 참모총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수살이다. 저는 규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특검의 탄탄한 법리와 별개로 정말 저 썩어빠진 조희대 법원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 있을지 솔직히 저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나마 기대해 볼 것은 군 형법상 반란죄 재판이 시작되면 1심은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니 과거 전두환처럼 상징적으로라도 윤석열에게 1심 사형이 선고되는 것 정도 아닐까 합니다. 다만 오늘 윤석열 체포방해 재판 관련해 그나마 국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을 내린 내란 전담재판부 윤성식 판사 같은 법관도 있는 걸 보면 결국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이 문제라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특히 윤석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지기현만 봐도 무죄를 주려다 바꾼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만큼 완벽한 내란 청사는 단순히 윤석열 일당의 깜빵행이 아니라 사법개혁, 검찰개혁이라는 걸 지겹지만 다시 강조해야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